6월 3일 당신의 휴대폰에도 이 문자가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자 하나가 당신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유난히 6월 3일이라는 날짜가 들어간 문자를 받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 지인들,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각종 유튜브 영상에서까지 하나같이 같은 문자를 경고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공공기관에서 보내는 설문조사 안내 같기도 하고 언론사 이름까지 적혀 있어서 믿고 응답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문자는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한 문자 한 통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조심하라는 걸까요? 그 안에 숨겨진 위험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무서운 덫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순식간에 빼내는 범죄가 바로 그 문자 속에 숨어 있거든요. 혹시 스미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문자와 피싱을 합쳐 만든 말인데요. 요즘 스미싱 수법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료 쿠폰, 택배 조회, 정책 설문조사처럼 일상에 밀접한 내용을 위장해서 보내기 때문에 누구든 쉽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번 문자 사기는 기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교하고 교묘하고 실생활 속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책 피드백 참여, 여론조사, 소비자 만족도 조사, 그럴듯한 이유로 링크 클릭을 유도하고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휴대폰 안의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최근엔 공공기관 사칭 문자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설마 진짜로 정부에서 온 거 아닐까 하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이 문자를 받고 그냥 클릭만 했을 뿐인데 그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은행 앱에 들어가지지 않고 내 명의의 휴대폰이 정지되고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대출이 나가고 누군가가 내 계좌에서 돈을 빼갑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게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사이에 문자 설문조사를 가장한 스미싱 피해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60대 이상이신 분들이셨고요. 그냥 문자 하나 눌렀을 뿐인데 개인정보가 털렸고 통신사에서 나도 모르게 내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은행 계좌, 카드, 심지어 공인인증서까지 모두 도용당하는 큰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한편 이 범죄에 쓰이는 번호나 링크는 정말 정교하게 꾸며져 있어요. 번호는 실존 언론사 번호처럼 보이고 링크 주소도 공식 기관 주소와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순수한 응답이지가 범죄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자 받았어요 라고 자식에게 말하기도 민망하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뉴스를 챙겨보지 않으면 더더욱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바로 알아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신 거니까요. 이 영상에서는 6월 3일까지 무조건 온다는 이 문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문자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지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이 이제 일상이 되다 보니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대비만 해두면 절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자를 절대 클릭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야기를 이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자 사기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처음엔 아무 의심도 들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하나 도착했을 때 그 문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앙정책연구소 6월 3일까지 국민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정책 개선을 위한 간단한 설문입니다. 참여자 전원 추첨 혜택 제공. 그리고 그 아래엔 파란색 링크 하나가 붙어 있지요. 보기엔 그저 평범한 설문조사처럼 보입니다. 정책 참여라는 단어에 괜히 신뢰가 가고 나도 한마디쯤 보태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덫은 시작됩니다. 그 문자를 보낸 번호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번호입니다. 02, 1234 같은 서울 국번이고 언론사 이름이 함께 뜨기도 하니까 더욱 안심하게 됩니다. 정책 조사라니까 한번 봐줄까?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스마트폰은 이미 해커의 손바닥 안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링크를 따라 들어간 페이지도 잘 꾸며져 있어요. 국가 마크가 떠 있고 질문도 정말 있어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현재 복지 정책에 만족하십니까? 향후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에 대한 생각은? 정말 정부기관에서 보낼 법한 문항들입니다. 그렇게 몇 개 문항에 응답하다 보면 갑자기 본인 인증 절차가 나타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혹은 간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조금 의심하기도 하지만 설문을 마치려면 어쩔 수 없는 절차로 착각하고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이 해커들에게 넘어가는 순간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 인증서, 비밀번호가 합쳐지면 해커는 그 사람의 유심을 복제할 수 있게 되고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명예 변경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몇 분 안에 끝나버립니다. 피해자 휴대폰은 갑자기 먹통이 되고 전화도 문자도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 순간 해커는 피해자의 인증서로 금융앱에 접속해 계좌까지 넘봅니다. 설마 설문조사 한 번 했다고 이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신고된 사례 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당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의 사례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공공기관 이름이 적힌 문자를 받고 이거 정부에서 온 거구나 싶어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 없었지만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에서 로그인 요청이 있었다는 메시지가 오고 통신사에서는 명의 변경 승인 문자가 뜨고 결국 자신의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요. 이처럼 요즘 범죄자들은 사람들의 착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하려는 마음, 정책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유명한 기관 이름을 보고 신뢰하게 되는 심리. 이 모든 것이 그들의 범죄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문자를 보여줬을 때, 야, 요즘 그런 거 다 사기야. 누르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으신 적 있으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 말이 막연하다고 느끼십니다. 도대체 왜 사기인지, 어디가 수상한 건지, 내 눈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런 문자 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겉모습이 멀쩡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링크 주소도 마치 거부나 KR이 들어간 것처럼 꾸며놓기 때문에 이거 진짜 아니야? 싶을 정도로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딱 봐서는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이처럼 설문조사처럼 보이는 문자에 답을 하다 보면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줄줄이 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다시 또 다른 범죄의 씨앗이 되지요. 그렇다면 이 문자 사기는 단순히 개인 한 명을 속이기 위한 수법일까요?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사기 수법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고 어떻게 복합 범죄로 번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하나 클릭했다고 해서 설마 인생이 바뀌겠어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범죄가 이제 단순한 클릭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스미싱은 지금 복합 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스미싱에 걸리면 처음엔 개인정보 하나가 털립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정보 하나가 다음 범죄의 열쇠가 되고 또 그 다음 범죄로 이어지는 연쇄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문자 속 링크를 클릭해서 전화번호와 간단한 인증서, 정보를 입력했다고 해봅시다. 해커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접속합니다. 그리고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유심을 복제하고 명예 변경 신청을 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피해자의 스마트폰은 타인의 손에 넘어간 것과 같아지는 거죠. 내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멀쩡히 켜져 있어도 사실상 내 번호는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금융 앱에 로그인하고 휴대폰 인증을 받고 공인인증서를 실행하고 계좌에 접속해서 송금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남성 김정남 씨는 문자를 한 통 받고 아무 의심 없이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통신요금 청구서를 받아보고서야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알고 보니 그의 유심이 복제돼 다른 지역에서 개통된 휴대폰으로 명의가 옮겨졌고 그 사이 누군가가 김정남 씨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좌 정보는 물론이고 심지어 김정남 씨의 공무원 연금 계좌까지 접근당할 뻔했죠. 이런 방식은 단순한 해킹을 넘어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금융사기, 대출사기, 통신사 해킹 등 여러 범죄와 결합되면서 더욱 위협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이런 범죄를 디지털 범죄 컨베이어 벨트라고도 부릅니다. 한 사람의 정보만 확보되면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톱니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하나씩 줄줄이 넘어가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정보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무서운 건 피해자들이 그 사실을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화기가 갑자기 꺼지거나 통화가 되지 않는 이상 누군가 내 명의로 뭘 하고 있다는 걸 절대 모르게 되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난 대출 같은 거 안 받아. 내 계좌엔 큰 돈도 없어. 하며 안심하세요. 하지만 범죄자들은 그렇게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노립니다.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쓰거나 휴대폰 요금을 미납하게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거나 심지어 자녀 명의까지 파고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합 범죄의 무서움입니다. 문자 하나에 넘어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엔 전화번호, 그 다음엔 인증서, 그 다음엔 금융정보, 결국은 신분과 경제활동 자체가 도둑맞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상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경계하고 막아야 할 수준의 범죄입니다. 스팸이나 농담처럼 넘길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하나지만 그 피해로 파생되는 손해는 주변 가족,
지인, 심지어 사회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너무 무서워서 스마트폰을 꺼놓고 살 수는 없고 문자가 올 때마다 의심만 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받았을 때 그 문자가 사기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딱 한눈에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스미싱은 공공기관처럼 보이게끔 아주 정교하게 꾸며져 있어서 눈으로만 봐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는가? 이 질문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언론사, 금융기관은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로 설문조사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설문이 필요할 경우 그 기관의 공식 앱, 홈페이지 혹은 문자 전송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거든요. 즉, 본인이 미리 동의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설문 문자가 왔다? 그건 대부분 의심부터 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문자를 받았을 때 링크를 절대 먼저 누르지 마세요. 그 문자에 써 있는 발신 번호를 먼저 검색해 보는 습관.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 상당수의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국번이 이나 30일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 번호가 진짜 기관에서 온 번호인지 검색창에 복사해서 붙여보기만 해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자에 링크가 있다면 그 주소가 HTTPS로 시작하는지 도메인이 너무 길거나 복잡하진 않은지도 주의해서 보세요. 진짜 기관이라면 깔끔한 주소를 쓰지 알파벳과 숫자가 뒤죽박죽 섞인 주소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만약 문자를 클릭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클릭만 했을 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링크를 누른 것만으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럴 땐 해당 문자와 링크를 즉시 삭제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스마트폰 백신 앱으로 점검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쓰시기 쉬운 무료 백신 앱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주민번호나 휴대폰 번호 혹은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같은 걸 입력까지 했다면 그땐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세요. 인터넷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명예 변경 잠금을 요청하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데요. 명예 변경을 막아두면 해커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휴대폰 번호를 훔쳐갈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에도 본인의 계좌나 공인인증서에 의심스러운 접근이 있었는지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특히 농협, 국민은행 등 많이 사용하는 은행들은 이런 피해 사례를 이미 알고 있어서 빠르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직 돈 빠져나간 건 없으니까 그냥 둬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범인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며칠 동안 정보를 차곡차곡 모아서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에 터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누세요. 요즘 이런 문자 많이 온다고 내가 받았던 문자 내용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런 거 받으면 누르지 마세요 하고 알려주는 것. 이런 한마디가 누군가의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문자 사기를 구별하려면 먼저 의심하고 발신 번호와 링크 주소를 검색해 보고 절대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실수했다면 곧장 신고하고 대응하는 것.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우리는 훨씬 안전하게 디지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은 너무도 편리해졌습니다. 전화기 하나로 은행 일을 보고 병원 예약도 하고 택배를 추적하고 손주에게 메시지도 보낼 수 있는 시대. 그만큼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동시에 위험도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범죄 앞에 준비 없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찾아와야 사기를 쳤지만 이젠 집 안에 있어도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피해자가 되어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문자 스미싱, 이건 단순한 클릭 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깟 문자 하나 누른 게 뭐 어때서?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피해를 당한 분들은 그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뒤흔들었다고 말합니다. 휴대폰이 갑자기 꺼지고 은행 앱에 접속할 수 없고 지갑처럼 믿고 있던 인증서가 낯선 사람 손에 넘어가고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아껴가며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뒤에는 배신감과 수치심, 억울함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오지요. 그 어떤 것도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낯설고 두려운 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욱 슬픈 건 그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당하다니 부끄럽다 이런 생각에 스스로를 탓하며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혼자 감당하려 애쓰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이건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리석어서도 부주의해서도 아닙니다. 누구라도 정말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치밀하고 정교한 범죄에 걸려든 것뿐입니다. 이럴수록 중요한 건 나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한 발 더 조심하는 습관입니다. 낯선 문자를 받았을 때는 누구에게 보내도 이상하지 않을 질문이라 해도 이게 진짜일까? 하고 한 번 더 의심해 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큰 피해를 막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했더라도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 사람에게 말하고 통신사나 경찰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빠르게 대응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나 친구, 이웃에게 요즘 이런 문자 조심해야 해요 하고 한마디 던지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삶의 지혜는 이런 위기 앞에서야말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알고 주의하고 주변에 알려주는 일, 그것이 바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의 역할이고 우리가 지닌 삶의 무게가 전해주는 또 다른 배려이자 사랑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살다 보면 편리함 뒤에 숨어있는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고 조심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유혹과 위험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부터는 문자를 받을 때마다 링크를 볼 때마다 자신 있게 한 번 더 의심하고 확인하세요. 우리는 늘 지킬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몰랐을 뿐이지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그 선택의 방법을 아신 여러분은 앞으로 분명히 더 안전하고 지혜로운 디지털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여러분의 일상과 안전을 지켜드릴 수 있는 실용적이고 따뜻한 정보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